지금 일본에서는 참의원 선거가 한창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뭐 아베 총리 사건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자민당이 압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써 일본의 재무장이 가능한 헌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일본 자위대가 육해공 제대로 된 군대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혜주는 뭐가 있느냐? 일단 일본에서는 그 전범 기업 그대로 이제 수혜주가 될 거예요. 뭐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뭐 호화 공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가 뭐 전차, 헬기, 잠수함, 구축함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 근데 일본 주식은 아시다시피 100주 단위로 거래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일본 주식들도 요즘 뭐 1000엔대 주식도 많거든요. 100주 해봤자 뭐 우리 돈으로 뭐 몇백만 원 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일본이 재무장하면 한국은 노냐 그럼? 아니죠. 그리고 우리 방산 무기 수입하는 동남아 국가들은 그럼 가만히 있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 방산주. 그 다음에 서학개미 분들은 그 로키드 마틴, 여기 F-35 같은 거 제작하는. 그 다음에 레이시온 같은 거 있죠. 미국 방산주. 토마호크 미사일 만들고. 그런 회사들. 이런 게 수혜주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자민당 압승하면서 현직 기시다 후미오 총리한테 보다 큰 힘이 실릴 거고, 이제 아베 신조 어떤 그 자민당의 정신적 지주도 없으니까 이제 원톱으로 기시다 후미오가 가는데, 이 사람이 그 후문에 따르면은 일본 야동, 그 AV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썰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프리카 TV, 그 다음에 뭐 팝콘 TV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주말 뉴스들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우선 바이든이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던 대중국 관세 인하 내지는 한시 폐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백지화하고 각기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고 발을 빼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 물가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미루지 마라. 그리고 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보겠다는 이거는 어떤 결정을 내가 하더라도 그건 전문가들의 견해를 따른 거니까 또 이것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아니, 이런 진짜 월드폴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진짜 보신주의로 일관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하여튼 이 소식 때문에 주말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 주가가 급락을 하는 등 중국 관련주들이 월가에서 물을 먹었고, 그러면서 바이든한테 한 번 더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저 진짜 입 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금요일날 급등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 주가는 올랐습니다.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먼저 트위터가 스팸 계정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정말로 인수 가격이나 혹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니까 인정을 하고, 사실 트위터나 인스타나 요즘 하다 보면은 아예 거기 메시지로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보세요, 뭐 이런 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위터가 직원 해고 등 사업 행위를 변경할 때 인수 예정자인 일론 머스크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이런 인수 조건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 서한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식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의 반응은 급등.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트위터 인수에 들어갈 돈이 세이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 테슬라 주식을 바이백, 그러니까 본인이 다시 재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 돈을 테슬라에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8월 테슬라 이제 주총에서 3대1 주식 분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흥행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일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요일장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 인수 무산을 호재다라고, 이걸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재매수한다고 급등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마감한 뒤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주말판 기사에서 구글이 미국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고 사업을 계열 분리해서 구글 지주사 있죠, 알파벳, 여기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분할은 하지만 그래도 상장은 안 하니까 얼마나 양반이에요. 진짜 구글이
한국 기업 같았으면은 벌써 구글 그 인터넷 사이트, 구글 애즈, 안드로이드,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웨이모, 직소, 네스트, 그리고 진짜 알짜 자회사 유튜브까지, 이거 진짜 SK식으로 분리했으면 벌써 물적 분할로 상장사 한 20개는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테슬라 그 앞에 얘기한 대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려고 만든 돈이 이제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그 돈으로 다시 주식 매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급등했다고 그랬는데, 구글 요 소식이 더 뒤에 나왔으니까 당장 월요일 날 한번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왜? 미국 정부가 이 빅테크 반독점법이랑 부자 증세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만약에 급하게 이거를 추진하면은 올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데, 빅테크 반독점법 하나만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했었던 금융 자산도 보유세 부과하는 부자 증세,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 이제 올해 초에 처음 자사주 그 테슬라 보유 주식 매각할 때 세금 낼 자금 마련한다고 그 구실이 또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이번 트위터 인수 철회로 10억 달러 위약금 소송을 맡게 됐는데, 일단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 개인이 원래 트위터 인수하기로 했었으니까 개인에 대한 소송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이미 이것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위약금을 안 내려고, 그래서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게 그 스팸봇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자료 제출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트위터가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제출하면 일론 머스크가 사방팔방 다 까발릴 수도 있는데, 거기다 당장 지난 대선 직전에 트위터 계정 해지당한 트럼프부터 지금 죽자고 달려들 텐데, 하여튼 이 위약금 소송은 그 스팸봇에 대한 의문 때문에라도 몇 년 걸릴 수 있고요. 그동안은 새로운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겠죠, 소송 걸려 있는데. 그럼 트위터는 일단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패대기 당한 거를 계기로 해서 매각 난항에 빠지고, 그럼 결국 헐값에 팔리거나 뭐 소송에서 지고 망신당하거나, 그렇게 또 소송에서 지게 되면은 트위터 어떤 운영에 아까 얘기한 스팸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복 계정 큰 문제점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싫으면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다시 헐값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좀 스킬을 쓰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도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려는 목적부터가 애시당초 좀 종이 장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얘기하면 또 테슬람 형님들한테 몽둥이 찜질 당할 수도 있는데, 진짜 지난 주말에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야후의 과거 히스토리 빗대서 얘기했다가 진짜 악플로 미친 듯이 시달렸습니다. 누가 테슬라가 야후처럼 망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테크주들의 특성이 그렇다고. 유행 한번 타면은 진짜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버블 꺼지면서 진짜 땅바닥에 꼬라박을 수도 있다. 그게 테크주라고. 그 얘기 한 건데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저도 일론 머스크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너무 점잖고 또 저보다 또 많이 배우시고 잘 사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활동량이 너무 절제되어 있다는 게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 지난주에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매 불러왔던 그 보도, 애플이 아이폰 14용 AP칩 TSMC에 주문 냈던 거 10% 오더컷 했다는 그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애플 전문가 겸 TSMC 소식통이라고 하는 고밍치 애널리스트 반박 자료까지 제가 트위터에서 가져와가지고 한 줄 한 줄 번역까지 해가면서 사실 무건 같다는 의견이 더 많다 얘기했고, 결국 이번 주 K 반도체주들 다 반등했는데, 또 지난 금요일 증시 통계를 봤을 때 미국 독립기념일 주간에는 증시가 대체로 상승한 적이 더 많았고, 특히 올해처럼 미국 독립기념일이 월요일이라서 토, 일, 월이 연휴였던 그런 시기에는 증시의 주간 상승 확률이 70%라고. 그리고 주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률이 높으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 초반에 떨줍했다가 주 후반에 올팔하면 된다고까지 그거 다 지난주 주말에 다 얘기했잖아요. 이게 방송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주작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예상 하회라고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또 그럴 때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해서 또 주가가 빠지는 것도 못 봤고,
또 삼성전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해서 또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못 봤다고 했잖아요. 하여튼 이제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때 10만 전자에 꽂혀가지고 6만 원이 깨질 때조차 미동도 안 하던 외국계 하우스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개미 털기냐 뭐 이렇게 본다면 할 말은 없는데, 먼저 10만 전자 추진위원회 의장 역할을 맡아왔던 골드만삭스가 일주일 전에 삼성전자 목표가를 10만 3천 원에서 9만 원으로 낮췄죠. 근데 그로부터 또 일주일 만에 오늘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5천 원으로 추가 하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리오네 증권 CLSA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하되 목표가는 역시 일주일 전 여기도 7만 7천 원으로 내렸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7만 4천 원까지 내려잡았습니다. 현실은 이제 겨우 21선 올라탄 정도,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퍼가 이제 9배. 이거를 본격적인 반등 내지는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갸우뚱한 상태고, 사실 삼성전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소식통에 따르면 진짜로 삼성전자가 휴대폰이랑 가전을 물적 분할해가지고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게 발표가 나오면 곧바로 상한가 직행해가지고 여기서 30% 오르면 바로 75,600원 찍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인데, 외국인들이 설마 그걸 예상하고 진짜 저렇게 목표가를 맞춘 거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썸머 랠리냐 아니면 진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얘기하는 그 골짜기 썸머 밸리냐에 대한 조건을 좀 보겠는데, 일단 썸머 랠리가 완성되려면 이거부터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오는 수요일 13일 날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에 따라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1%포인트, 100bp 금리 인상이 한 방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목요일이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상 발표가 있을 건데, 이번에 우리나라도 50bp, 0.5%포인트 빅스텝으로 미국 금리를 추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9일 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오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언급이라도 있으면 완전 땡큐고, 물론 한미 통화 스와프는 미국 재무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하고 이제 하는 건데요. 어쨌든 재무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너무 땡큐고, 오히려 선물 들고 오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경고장을 들고 왔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제재에 니네도 협력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폭탄을 놓고 갈 수도 있다. 먼저 CPI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일 날 6월 결과가 나오는 건데, 현재 컨센서스가 8.8%에서 8.9%. 그러니까 전달 8.6%에서 더 올라갔을 것으로 보는데, 아니 이것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상치가 8.6에서 8.7이었는데 갑자기 주말에 슬그머니 8.8에서 8.9로 예상치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반대의 기대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피로감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즉 3개월 연속 8%대로 고공행진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기계적으로라도 힘이 빠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 섞인 가정도 있습니다. 일단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진짜 올해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밀물과 썰물을 그 좌우하는 달 같은 그런 인력을 가진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올 초에 1월 달에 7.5% 나왔는데, 그때도 야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이건 뭐 잘못된 거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막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연준이 약간 반신반의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가다가 3월 달에 8.5% 찍으니까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내지르면서 고강도 긴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3월에 8.5% 찍으니까 연준이 빅스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죠. 어딜 기어오려고 이제 발차기를 빅스텝으로 날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월 CPI 나오기 직전에 다들 야 3월 CPI 8.5가 피크였다, 이제 꺾인다, 다들 그렇게 내다봤는데 진짜 4월 결과가 8.3% 나오니까 이거 봐라, 내가 맞았지 않냐, 해째충들, 내가 꺾인다고 했제, 이 해체충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이제 미국의 물가는 정점을 지났다는 그런 안도감이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반등 나왔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예방주사 맞추러 가기 전에 사주는 사라다빵 돈가스에 내 영혼까지 다 내어주지 말자, 경계를 늦추지 말자, 다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상한 건 당시 연준은 이렇게 물가가 실제로 피크아웃을 해서 꺾였는데 전혀 여기에 동요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 연준 니네가 고집 부려? 좋아. 5월 CPI 나오면은 그때 두고 보자.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이미 정점을 지나고 CPI 피크아웃 했는데도 계속 빅스텝을 하면은 그 역풍은 아마 니네 혼자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두고 보자.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CPI가 당초 예상치가 한 8.0이 맥스다. 잘하면 앞에 7자 붙어가지고 7%대로, 그러니까 작년 연말 수준으로 다시 반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방에 박살내고 실제로 8.6%가 나와가지고 진짜 큰 V자, 대문자 V자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시장에서는 연준 참교육한다고 막 우두둑 소리 내고 막 어깨 풀고 하고 있던 마바라들 전부 빤스런하고, 연준은 보란듯이 6월 FMC에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발길질을 그냥 배에다 꽂아버린 거죠. 하여튼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난 3월부터 항상 요놈의 CPI가 있는 주간 증시는 늘 안 좋았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지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배경에는 반도체주들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그 바로 그 트리거가 우리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이게 이제 안도감을 줬고, 그래서 미국 반도체주들에 대한 그 우려가 너무 과했다는,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도 이제 작용을 하면서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하여튼 이번 주 수요일 그 CPI 발표 전후로도 시장은 경계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왜냐면 여기 7월 FMC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1% 한 방에 올리는 그레이트 스텝까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미국은 또 금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계속 그랬지만 올 들어서 변동성은 기본이고, 그래서 이번 CPI 발표를 기념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은, 먼저 예상치를 상회했을 경우, 일단 그날은 잠깐 표정 관리하면서 그래도 불확실성 해소야 라고 반등 내지는 보합으로 마무리했다가 또 지난번처럼 정작 다음 날부터 연준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또 건드린 것 같다고, 야 이거 무조건 피해라 이렇게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예상치와 그냥 비스무리하게 나왔을 경우, 지난 그 고용지표처럼 뭐 여러 가지 수치는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래 이 정도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대충 덮으면 되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원래 요 CPI하고 유가가 동조화 경향이 좀 큰데, 사실 6월이 5월보다 유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로서 빼고, 대신 다른 항목들이 연준의 어떤 의도대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6월 CPI 결과가 나온 거라고, 이거야말로 인플레 피크아웃의 어떤 신호탄이라고 이걸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6월 CPI가 지금 예상치를 완전히 하향 이탈해가지고 7점 몇 %가 나온다. 그러면 야 이제 드디어 물가 꺾인다고 해서 호재냐? 아니고요. 진짜 너무 과도하게 CPI가 하락해서 나오면은 야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 그러면서 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번외로 둠스데이 시나리오는, 우리말로 지옥행 시나리오는, 이번 CPI가 사실 그 유가가 6월 달에 높았던 거는 오히려 7월 들어서는 조금 유가는 꺾였는데, 유가 하나만 보면은 6월이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유가만 적용하면은 사실 6월 CPI가 9% 나와야 된다는 평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렌트비나 식료품 비용 같은 다른 항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유가 상승분을 상쇄해 줬을 거라는 의견인데,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8.8인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이런 예상과 달리 유가 상승분만큼 다른 것들도 그 이상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번 CPI가 9%가 만약에 나온다. 그럼 이제 당장 7월 26일 FMC에서 연준이 화끈하게 100bp 1.00%포인트 금리 인상, 이거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발길질 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스파이크를 신고 택견에서 나오는 발바닥으로 싸다고 때리는 정도로 진짜 그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FMC, 우리말로 연방시장공개위원회,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는 패드 워치를 봤는데, 당장 이제 오늘부터 17일 남았어요. 이 7월 F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0.75%포인트 나올 확률이 92.4%로, 물론 가장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근데 갑자기 어제부터 0%에서 거의 두 자릿수 직전까지 치고 올라온 게 바로 1%포인트 100bp 금리 인상 확률이란 말이에요. 일단 현재로서는 7.6%인데 0에서 갑자기 7.6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CPI 결과에 따라서 이게 확률이 갑자기 50%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진짜로 유동성의 긴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유동성에 불을 싸질러 버리는 진짜 불지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로 장중에 뉴스 속보나 실시간 뉴스 혹은 HTS에 뜬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내일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여러분들을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드리는 정보민주화가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 되겠습니다. 내일은 7월 11일 월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윤석열 정부 첫 업무 보고가 내일 있습니다. 우선 먼저 기재부를 시작해가지고 12일 날은 산업부 중기부, 그리고 15일은 과기부 고용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비 현장 점검, 이미 전력 예비율이 뭐 8%다 7%다 얘기 나오는데 이거 이제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블랙아웃, 그 대정전을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면은 송전 관련주, ESS하고 스마트 그리드, 특히 올 여름철 전력 수급 비상 이런 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잖아요. 증시에도 그대로 관련주가 있습니다. 자, 내일 정부는 2022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추진, 여기서 어떤 업종과 테마가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투자받느냐, 이게 이제 증시에서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 액화 수소산업 규제 자유특구 실증 착수 내일 발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일 뇌은행 지정 추진, 요건 뭐냐면요, 최초의 뇌은행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매 환자 등 그 뇌질환 관련 환자 뇌 조직하고 관련 정보를 기증받아가지고 보관 관리 분양하는 그 국가중앙은행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4년에 여기서 이제 보다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병원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래서 거점 뇌은행을 추가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내일 그 발표가 바로 있는다는 거. 요것도 증시의 테마 그대로 있어요. 다트에다가 뇌 조직, 뇌 기증, 뇌은행 쳐보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내일 기초 원천 연구 성과 치안 분야 기술 실용화 신규 과제 선정 발표가 정부로부터 있습니다. 이번 아베 총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치안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 방검복, 방탄복부터 해가지고 뭐 호신용품 관련주들 이런 거. 마침 또 시의성이 좋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 국민, 전 세계인, 온 지구인, 온 태양계, 은하계, 온 우주가 다 알고 있을 때다. 그래서 떨주 몰팔이 답이다. 내일 산업부는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 우수 수출 제품 발굴 육성 발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대 수출 상품은 반도체, 자동차. 근데 자동차는 꼭 승용차 이외에도 버스하고 트럭 같은 틈새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요거는 스마트폰에서부터 구형 3G 핸드폰까지, 그 다음에 컴퓨터, 선박, 특히 우리나라 화물선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내일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총재하고 한국과 중미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중미 수출 관련주는 역시 친환경차하고 원전. 내일 환경부는 중미국가 녹색 전환 지원, 중미경제통합은행과 환경협력까지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일 국토부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트윈, 요 테마가 있죠. 내일 과기부 장관은 통신 3사 CEO 간담회, 주제는 5G 활성화 방안하고 요금이나. 근데 참 두 가지가 아이러니한 게 5G를 활성화하면서 어떻게 요금을 인하할 수가 있죠? 요금 깎으라고 하면 통신사들이 참 잘도 5G를 활성화해 주겠습니까요? 자, 내일 과기부는 제5회 AI Security Day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즉 사이버 보안. 내일 농식품부는 2022년 고랭지 감자 채소 가격 안정제 실시 발표. 이 채소 가격 안정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대책인데, 저는 이렇게 식료품 가격에 대한 정부 대책 나올 때마다 거의 모든 식료품을 밀키트의 형태로 정부가 추곡 수매하듯이 미리 사재기에다가 물량 조절하는 방법이 좋다. 그러면 식품 가공 포장 용기까지 다 엄청나게 좋은 테마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내일 농식품부 장관은 한우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집니다. 요거는 이제 육류 관련주들.
내일 해수부는 2022년 극지체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거 이제 마침 지금 여름방학이고 하니까 이제 또 뉴스에 나오기 좋은 주제인데, 증시에도 극지 자원개발 관련주도 있고, 최근에 또 원유 수급 관련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알래스카 반환 문제를 또 꺼내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 등 극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문체부는 2022 독서 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신청 접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부에서 복지 차원으로 독서 관련된 그 지출 바우처를 좀 키운다고 하면은 수혜주가 또 있죠. 내일 경제 일정은 2분기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 결과 및 3분기 전망. 대출 금리 상승은 이제 불을 보듯이 뻔한데, 금감원에서 자꾸 대출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국 은행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움직임이 많이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 국고채 10년물 입찰. 하여튼 간에 계속 국고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영향. 그리고 내일 유로존에서는 재무장관 협의체 있죠. 유로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7월에 ECB 금리 인상 가는데, 만약에 이것도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아까 얘기한 1% 그레이트 스텝 가게 되면 ECB도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 시작을 할 거라는 전망을 넘어서 0.5%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 당연히 한국 증시 유럽계 자금에 좋지 않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내일 5월 핵심 기계주 수주, 6월 광의 통화 M2 발표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어쨌든 통화 완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6월 고용 추세 지수, 마침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고용 추세도 중요하죠. 사람들이 고용 안정이 있어야 소비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독일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 연설이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역시 연설을 가지게 됩니다. 7월 FOMC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지 주목하고요. 그리고 내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1987년 7월 11일 날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했을 때 그 기념으로 유엔에서 지정한 기념일인데, 이미 2011년에 70억 명을 돌파했고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빠르게 감소 중인데, 반대로 자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류가 소비하는 자원의 수요를 맞추려면 평균 1.6개의 지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물 부족,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리고 탄소 포집까지도.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도 늘어나고 또 오존층 빵꾸 안에 막 얘기 나오죠. 그래서 탄소 포집까지 증시 테마가 연결됩니다. 다음 내일 월요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저는 접목하기에 좋은 교집합은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성일 하이텍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